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군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오직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서 인구 소멸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 유출 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사회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국에서 지방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전남 고흥군인데요. 대부분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찾기 어렵고 또 마을 살리기 같은 사업도 쉽지가 않아서 노인들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출범부터 10년 후 10만 인구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때 24만이던 고흥의 인구가 올 10월 말 기준 6만 2천으로 내려갔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각종 언론에 고흥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회자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한 도약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한 정부 예산 반영으로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인구 10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인구 증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흥군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수님께서는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청년 정책에 관한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는 받았지만 2가지는 받지 못했죠. 그 2가지는 학생, 직장, 자영업, 농업 등 청년의 유형별 현황과 청년 실업률인데 향후 별도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데이터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할 것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청년 정책을 포함한 우리 군의 모든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각종 통계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통계자료 분석과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년들을 지금 학생인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농업에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형별로 현황을 또 실업률 등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고흥군의 청년 정책의 제도적 근거는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고흥군의 생존과 관련된 그 어느 것보다도 절박하고 중요한 조례인 거죠. 조례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중단기 청년정책, 청년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임에도 2017년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행히도 조례가 제정된 지 6년 만에 집행부에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종합적이고도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 내용이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다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면 첫째, 이해 추경으로 용역 예산 확보, 둘째, 11월 중 용역 발주 계획, 그리고 6가지 기본 방향을 작성한 내용으로 해당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체계입니다. 자료에 6가지 기본 방향을 적시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복지 지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지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청년 정착 및 유동인구 유입 방안 마련 등입니다. 2020년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5대 분야는 일거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입니다. 청년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고흥군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고흥군의 인구 유출의 사유가 역시 일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수님,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인데요. 그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직업,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고흥을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고흥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52만 평 조성만 가지고도 거의 3,8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2만 개 이상 창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흥만의 드론 센터에 드론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2026년까지 40개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를 해서 1,5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 팜을 지금 10만 평 우리 고흥만에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으로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를 6, 70만 평 정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동강 특화 농공단지 다시 지금 재개됐죠. 그 다음에 수산식품 가공단지, 새우 양식단지 조성, 그 다음에 어선건조 지원센터 등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실태조사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이 되려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역 업체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과업을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는, 그래서 고흥의 나이가 젊어지는 정책을 제시하는 게 기본 계획 안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되고요. 이렇듯 본 의원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기본 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고흥군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공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대책이 곧 인구 대책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도 고흥군 인구 대비 청년 인구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고흥군 총 인구는 65,777명에서 61,880명으로 3,897명이 감소를 했고, 같은 기간 청년의 인구는 17,020명에서 13,370명으로 감소를 했죠. 물론 학업과 그리고 일자리, 경제 침체 등의 요인과 4년간 전체적으로 지방 청년의 순유출, 그리고 지난 4년간 65만 명의 청년 인구의 자연 감소의 요인도 있었으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지방 취업보다는 오히려 서울 백수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청년층의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올해 인구정책과에 청년희망팀이 신설됐습니다. 올해는 청년협의체 구성도 됐죠.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 청년공동체, 청년마을도 2곳이 생겼고요. 청년아카데미,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 등 청년층 지원과 청년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와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 응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도 고흥군 청년정책 사업 현황인데요. 2018년 8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40개 사업에 약 113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우 확장되고 사업비가 많은 걸로 편성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2023년도 본예산
8,470억 원 중에 1.34%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목표인 10년 후 10만 인구의 발판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주거, 문화활동,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113억 원의 예산은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그 편성된 예산 외에도 좀 더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촌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귀향하는 청년들, 다시 고흥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지원할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드론,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우리만의 그 독특한 첨단 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흥에서 정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청년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군정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고흥의 청년들의 니즈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명수 의원입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서 알고 있는 정책 있으신가요? 홈페이지나 도시공공, 공지사항 대부분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데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텍스트라는 부담심, 그리고 두 번, 세 번 클릭해서야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흥군의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한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업만 1차 적용만 강요를 할 게 아니고 1차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이게 있으면 도전은 가능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청년 인구 유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 트렌드에 대해서 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전 정책을 만드시는 분도 대부분은 이미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 네. 이상의 이제 부모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담임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흥군 청년 정책이 입법을 할 때는 꼭 청년의 목소리가 꼭 가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이 어디에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실천 있는 부분에 우리가 간단장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만남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홍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 장소가 실내이다 보니까 다소의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청년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인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흥군 인구 유출 사유별 현황 자료인데요. 2022년도 고흥군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유출의 사유는 첫째, 직장이 33.4%, 자녀 교육이 31.3%, 문화생활 8%, 의료 복지 분야 7.7%, 주거 환경, 생활 편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듯 청년 인구의 유출의 주된 사유는 바로 직장,
일자리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흥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청년 취창업 및 채용 기업 지원 사업, 청년 행정 인턴제,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고교 졸업생 사회 진출 성장 사다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 단기성 일자리거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그닥 보이지 않는 거죠.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던 드론 UAM S4를 계기로 해서 고흥군이 우주, 드론, UAM 산업의 선도 도시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말로 고흥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실을 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실을 다지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네. 우선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까 그 조사에서도 사회조사에서 나왔듯이 지금 직업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동안의 고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2031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8개 분야 24개의 과제를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3,8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산업단지 52만 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에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기술사업화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고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기업 유치거든요. 네. 그래서 전번에 가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뭐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만 우리 고흥에 이렇게 오기로 한 그래서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28일 날인가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서 국토부 장관 그 기업들하고 MOU 체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말로만 어떤 그 뭐 우주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흥에 있다 뭐 이렇게 해도 현실화되지 못했던 일자리들이 정말로 이제는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드론도 UAM을 지금 관광 상품화할 거거든요. 우리는 2025년부터 사람 태우는 드론 택시가 실용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흥에서는 이번에 드론 UAM 엑스포에서 거기에 뭐 버티포트 그다음에 드론 택시를 타기 위해서 표를 어떻게 끊고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것까지 다 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산 그 드론 택시가 실제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아까 특히 드론 특화 농공단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도 한 1,5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청년 주거 정책 사업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기양천년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주거정책 사업 현황을 보면 기양 청년 빈집주택 수리비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에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큰 니즈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사업 간 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최근 화순군의 사례처럼 통 크게 1만 원 임대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유입정책, 파격적인 주거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주거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 말씀하신 청년들의 우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더 큰 니즈가 있는가 이걸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 쪽으로 더 좀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추진이 됐는데 저는 조금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공업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한 200곳 정도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모 지금 중이거든요. 그리고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한 500곳 정도 아주 대규모로 마련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시작한 10,000원짜리 주택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실정에 맞게 10,000원짜리 주택이 아니고 뭐 5,000원짜리 주택을 하든 더 선호하는 정말 그런 무조건 싸게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건가 그것도 좀 검토를 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000원짜리 주택을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우리도 10,000원짜리 주택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연구 유입들을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수님께서 예. 생각하시는 고흥군의 그 청년 생활연구 유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MZ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정 기간 어느 곳에 체류하면서 네.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체류하고 힐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광과 휴양 그다음에 직장까지를 포함한 그런 이제 MZ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자연경관이나 먹거리나 이런 건 우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 우위 갖는 점을 더 좀 부각시켜서 권역별로 핫플레이스를 좀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MZ 세대들이 와서 좀 머물도록 해서 생활 연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고흥에는 이제 뭐 관광 쪽입니다만은 머물거리 부족합니다. 네.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 부족합니다. 골프장 하나 없는 곳이 고흥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투자 유치도 좋고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걸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그 진심 어린 답변 감사해 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젊은 고흥, 여건 마련을 위한 고흥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과 방향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도 31살, 32살 아들 둘이 고흥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청년 정책에 관한 주제로 군정 질문을 한 이유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단숨에 극복할 수는 있는 마법은 사실 없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자는 의미의 바탕을 두고 청년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 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인구 소멸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추진 부서에서는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잉태돼서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해소하고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다층적인 지원과 정책들로 다듬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